로렌스 사건 이후 영화는 조커가 종군 기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은 바로 매춘과 날치기였습니다. 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매춘 장면과 카메라 날치기 장면을 넣었을까? 저는 이 첫 장면이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선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베트남 여자가 필요한 미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가리는 모습. 미군에게 돈을 받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베트남 여자.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오히려 미군의 카메라를 훔치는 베트남인, 그런 베트남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군. You know what really pisses me off about these people? What? We're supposed to be helping them and they shit all over us every chance they get. I just can't feature that. 그리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는 조커에 이르기까지. Take it too hard, Rafter man. It's just business.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군의 성욕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야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처자는 이런 미국을 등에 업고 베트남을 자신들이 통치하려는 세력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5밖에 안 줬다고 흥정하는 이 장면은 사실 미국 본토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군이 넉넉한 살림으로 베트남 전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라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즉, 반전으로 인해서 미군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 부분은 종군 기자들의 회의 장면을 통해서 간부가 조커에게 지금 시국이 많이 좋지 않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 case you didn't know it, this is not a particularly popular war. Now, it is our job to report the news that these why are we here civilian newsmen ignore. 세 번째로 미군의 카메라를 훔친 베트남인을 민주주의와 미군의 전쟁의 개입을 반대하는 반대파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흔히 그들을 베트공이라고 불렀죠. 허나 그들은 미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미군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카메라를 훔친 장면을 보여준 뒤에 조커와 베트남이 말도 안 되는 무술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위협한 후 베트남인이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전쟁은 아주 위험한 쇼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영화 속에서 종군 기자들은 회의 장면을 통해서 어떤 단어, 문장 하나를 고침으로써 미군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바꿈으로써 억양과 어감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종군 기자들의 회의 장면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ile. If we move Vietnamese, they are evacuees. If they come to us to be evacuated, they are refugees. That's good, Dave. But why say North Vietnamese Army regular? Is there an irregular? How about North Vietnamese Army soldier? Search and destroy. We have a new directive from MAF on this. In the future, in place of search and destroy, substitute the phrase sweep and clear. Sweep and clear. Got it? Joker, I've told you we run two basic stories here. Grunts who give half their pay to buy Goose toothbrushes and deodorants, winning of hearts and minds, okay? And combat action that results in a kill, winning the war. Now, you must have seen blood trails. Drag marks. It was raining, sir. That's why God passed the law of probability. Now rewrite it and give it a happy ending. Say, one killed. Grunts like reading about dead officers. Okay, an officer. How about a general? In case you didn't know it, this is not a particularly popular war. Now, it is our job to report the news that these, why are we here, civilian newsmen ignore. 네 번째는 미군이 이런 베트남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트남을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이념과 사상만을 가지고 전쟁에 투입되었을까요?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미군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들을 했는지, 그런 행위들을 베트남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줬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 순방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베트남전에서 저질렀던 과오에 관련돼서 사과를 했습니다. 즉 베트남 전쟁에 투입됐던 많은 군인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들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이 풀메탈 자켓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군이 정의라는 깃발을 앞세워 움직였지만 막상 그들이 보여준 것은 광기와 학살 그리고 매춘뿐이었다는 것을 스탠리 큐브릭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젊은 미군들조차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의 중후반부쯤 보면은 한 대령이 조커의 가슴에 평화의 상징 배지와 헬멧에 타고난 킬러라는 문구를 보며 모순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미국의 국민들은 가슴으로는 전쟁이 없는 세상, 즉 평화의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순, 이중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조커가 다음과 같은 대사를 남깁니다. 평화의 배지와 타고난 킬러는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표시를 본 대령은 평화가 중요하다고 조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령은 조국을 사랑한다면 전쟁의 승리를 생각해라. 우리는 베트남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런 이념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압적으로 심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는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관객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풀메탈 자켓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노병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의 피를 자신의 밑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올바르게 만들고자 했었던 이러한 모습들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